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답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수학적 기납법 개념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인데 우리 수열을 정의 내릴 때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항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m 플러스 1번째하고 n번째하고의 관계가 주어져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요,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열을 어떤 수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항은 지금 2라고 주어졌죠? 두 번째 항을 구해보면요. 이 식에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한 게 그 다음 번째 두 번째 항이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3은 5가 되겠죠.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요. n에 1을 대입합니다. 그럼 a3은 a2 더하기 3. 두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하면 세 번째 항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쓰면 모든 항을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요 식 있죠.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관계식 이런 식을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점화식을 보고 어떤 수열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은요, 수열이라는 단어는 우리 수의 그런 어떤 그런 규칙성을 발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지금 배우는 기본적인 거 이 공식으로 외워서 쓰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요. 기본적인 거는 도전 정신이 가장 필요한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리면요. 점화식이요.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t. 방금 한 것처럼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상수를 더해서 그 다음 번째 수열이 된다. 그러면 이걸 보고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등차 중앙 모양 있죠? 등차 중앙 요 식입니다. 2배의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요거가 성립해도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an 플러스 1이요, an에 r을 곱한 거. n번장이 주어졌는데 거기다가 r을 곱했을 때 그 다음 번장이 된다. 그럼 이거는 등비 수열이 되겠죠.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건 등비 중앙 모양이죠. 이걸 보고도 등비 수열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fn 이런 모양인 경우요. 여기가 아까처럼 상수항이면 일정한 수가 더해지면 그냥 등차 수열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n에 대한 식이 주어지면요,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제가 이제 합의 형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걸 푸는 방법은요, 자, 나열한 후 합한다. 이게 뭐냐면 n에다가 숫자를 1, 2, 3, 4 쭉 대입해요. 대입한 다음에 그거를 합합니다. 합한 다음에 거기서 an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일단 fn이라고 해놓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요. 1 대입하면 a2는 a1 더하기 f1 이렇게 되고요. 2 대입하면 a3은 a2 더하기 f2 이렇게 돼요. 쭉 해서 n이 나올 때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아니라 n이 n 나올 때까지 쓰는 거예요. 여기는 n-1이고요. f에 n-1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변변 다 더하는 거예요. 좌변끼리 다 더하고 우변끼리를 다 더합니다. 더해보면요. 좌변에 a2가 있죠. 우변에도 여기 a2가 있죠. 양변에 a2 빼면은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a3도 사라지고 쭉쭉쭉 해서 여기 전 것도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고 남는 거는 좌변에 an이 남아요. 우변은 요거 a1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머지 요것들이 쫙 살아남습니다. 이게 f1 더하기 f2 해서 f의 n-1까지. 첫 번째 항은 보통 주어지거든요. 주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항에다가 이걸 더한 거. 요게 n번째 항이 됩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어요. 첫째 항이 1이라고 주어졌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 an 더하기 n. 이럴 때 일반항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항상 형태를 좀 익혀둬야 돼요.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n에 대한 식입니다. 이걸 보고 이거 합의 형태구나 라고 인지를 한 다음에요. 1부터 대입해 봅니다. 그럼 a2는 a1 더하기 1 되고요. 2 대입해 보면 a3는 a2 더하기 2, a4는 a3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가서 an 나올 때까지 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 줄어들었죠? 얘는 그대로 똑같죠? 그래서 a n-1에 여기 n-1 이렇게 돼요. 이거를
변변 다 더합니다. 좌변끼리 더하고요.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요. 더하면은 좌변에 A2, 우변에 A2 있죠? 양변 빼주면은 이게 사라져요. 얘도 사라지고 이렇게. 다 사라지고 여기는 좌변은 AN만 남고요. 우변은 A1 하고요. 나머지 요것들 다 더한 게 남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에서 n-1까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이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졌고요. 자, 1부터 n-1까지 이거 시그마 k 공식이죠? 이 공식인데 n-1번째까지입니다. 그래서 2분의 자, n 자리에 n-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n 플러스 1 자리에 n에 n-1 들어가면 여기 n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일반항이 통분해 볼까요?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이것도 1이니까 뭐 플러스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형태를 제가 이제 합의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의 형태 an 플러스 1이요. an 이번엔 곱하기 어떤 n에 대한 식 이렇게. 이거는 똑같이 나열한 후 변변 곱하면은 정리가 되는 유형입니다. 이 형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2고요. a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n 이 형태에서 일반항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모양이야.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 n 플러스 1분의 n을 곱했죠. 그래서 이거 제가 자 곱의 이름을 붙인 거요. 그 형태를 파악한 다음에 곱이니까 1, 2, 3, 4 대입해 보세요. 첫 번째 1 대입하면 A2는 n에 1 대입하면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에 A1이 되고요. 하나 더 키워보면 이게 하나씩 다 커지죠? 이거 3분의 2에 A2 A4는 또 키우면 4분의 3에 A3 해서 n 나올 때까지 AN은 이거 4, 4, 3, 3 이렇게 되죠. n이면 nn 하나 작은 n-1 an-1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변변 다 곱해요. 이번에는 좌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다 곱합니다. 그러면 좌변에 A2가 곱해지고 우변에도 A2 곱해지기 때문에 양변을 A2로 나누면은 사라지겠죠. 이렇게 또 A3로 나누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까지 다 사라져요. 좌변은 AN만 살아남아요. 자, 우변은 A1만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요것들이 쭉 곱해지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n분의 n-1까지요. 근데 이게 다 약분되죠. 이렇게 사라지고 다 이렇게 사라지면은 여기도 분자 하나, 분모 하나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A1 값이 2라고 줘졌기 때문에 2. 그래서 일반항이 n분의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수열 AN을 A1이 1이고요. 2n-1에 AN 플러스 1이 2n 플러스 1에 AN. 자, 이거로 정의할 때 A20의 값을 구하셔. 자, 이것도요, 보고서요. AN 플러스 1이요. 이거 넘기면은 2n-1분의 2n 플러스 1 곱하기 AN.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곱의 형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곱의 형태다 그러면 지금처럼 숫자를 대입한 다음에 변변 곱합니다. 그래서 1부터 대입을 해보면요. 1 대입하면 여기 1 되겠죠? 1 곱하기 A2는 여기 1 대입하면 3 곱하기 A2 이렇게 되고요. A1 그 다음에 하나 더 키우면 2 집어넣으면은 여기 3 되겠죠? 요거 보면 여기 EN-1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2인 2씩 증가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2씩 증가하고요. A3에 여기는 A3 여기도 2씩 증가하면 5에 A3, A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에 A4 여기는 7에 A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N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N 플러스 1이죠. AN 나올 때까지 하면은 여기 하나 더 줄어들어서요. EN-3 됩니다. 요거에 AN. 여기 N-만 쓰면 요것도 EN-1까지가 돼요. EN. 그렇죠. EN-1. AN-1. 자, 이것도 이제 변변 다 곱해요. 곱할 거는 일단 문자는 다 이렇게 사라져요.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좌변엔 AN, 우변엔 A5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들 남죠? 숫자도 뭐 넘겨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한쪽에서 봐도 되고요. 양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3, 3 있죠? 양변
3으로 나누면 둘 다 사라질 거고요. 5도 이렇게 사라져. 이렇게 사라지니까 안 사라지는 게 요거 살아남았죠. 볼 때 이렇게 지울 때는요, 살아남는 걸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다 지워지겠죠. 이쪽이 살아남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좌변에는 1 곱하기 am만 살아남고요. 우변에는 a1하고 em-1 이렇게요. a1 값이 1이라고 줘줬기 때문에 이거 1이니까 그냥 a는 en-1이 되겠네요. 그래서 a20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20 대입하면 되겠죠? 39가 답이 됩니다. 앞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차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개차 수열은요, 교과 과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요. 뭐 용어도 안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명을 드려보면, 예전에는 되게 중요한 수열이었어요. 개차 수열은 뭐냐면요,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의 차이예요. 요 차이. 요 차이가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갖는 거. 요거를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4, 7, 11, 15. 자, 이런 수열이 있다고 볼게요. 자, 이런 수열은요, 보니까 등차 수열도 아니죠. 그리고 등비 수열도 아니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차이를 보는 겁니다. 차이. 1에서 2에서 1 빼면 1, 4에서 2 빼면 2, 7에서 3 빼면 4 빼면 3, 11에서 7 빼면 4. 요건 규칙이 있죠. 자, 요게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개차입니다. 근데 이 개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면 이걸 이용을 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걸 첫째 항 A1, A2, A3, A4, A5 이렇게 보고요. 이 밑에 있는 수열 있죠? 차 1, 2, 3, 4 이거를 B1, B2, B3, B4라고 본다면요. 만약에 두 번째 항은 이 첫 번째 항에다가요. 이 개차 하나를 더하면은 나오죠. 세 번째 항은 자, 1 더하기 1 하면 요거 2가 되는 거고 여기다 2 더하면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더하면은 4가 나옵니다. 네 번째 항은요. 이 7은요.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더하면 7이 나오죠. 즉 이 네 번째 항을 보면요. 이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요. 우리 등차수라고 비슷해요. 공차를 몇 번 더했잖아요. 여기 공차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B1, B2, B3 이렇게 되는 거예요. B1, B2, B3까지를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만약에 10번째 항이다.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요. 요 개차를 B1부터 해서 어디까지? B9까지 더해주면 돼요. 요거보다 하나 적은 것까지. 그쵸? 그러니까 요게 개차 수열이에요. 이거는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요 뒷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K는 1부터 9까지 BK.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일반으로 AN으로 표현하면요. AN은 A1에다가요. 개차를 n-1까지, 1번째까지 개차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개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요거 뺀 게, 요게 BN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BN이 FN이라고 하면요. 일반항은 첫째 항에서 K가 1부터 n-1까지 F의 K 또는 BK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합의 모양도 넘겨보면요. 이게 BN이 돼요. BN이 FN에서 이 합의 모양도 개차 수열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개차 수열이요. 이 등비 수열되는 형태가 있어요. 이 모양이요. 여기 등비 수열되는 겁니다. 등비 수열. 그런 점화식들이 있는데 보면요. am 플러스 1이 p의 am 플러스 q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은 이게 개차 수열이 등비 수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p 값이 1이면요. 1이면 이게 바로 등차 수열 돼요. 공차가 q인. 그리고 만약에 p가 자, 여기 있고요. q가 만약에 0 이렇게 사라지면요. 0으로 이거는 등비 수열입니다. 공비가 p인 등비 수열. 근데 자, 여기가 1도 아니고요. q가 0도 아니면요. 일반적으로 이런 수열은 개차가 등비 수열되는 그런 수열이 됩니다.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am 플러스 1이요. 2an 플러스 3 이렇게 점화식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관계식이. 그러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요. 제가
하나를 키워볼게요. n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n 플러스 2는 2에 a n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변변 빼볼게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a n 플러스 2 빼기 a n 플러스 1이 자 이거 빼보면 2에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a n 되고요. 3은 사라지겠죠? 자 이렇게 돼요. 자 요게요. 우리 아까 요 뺀 거를 bn이라고 한다 그랬죠? 개차? 그럼 요거는 bn 플러스 1이 됩니다. 2로 묶어보면요. an 플러스 1 빼기 a인데 이게 bn이 돼요. 그래서 개차가 어떤 일정한 규칙이 보이죠? 여기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 돼요. 등비수열. 그래서 bn이 여기 우리 bn 여기가 등비수열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뭐다? 개차가 등비수열되는 것이다. 등비수열이면 여기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어차피 쓰여야 돼요. 이게 등비수열인 경우는 시그마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면은 r-1분의 첫째 항이 여기서 b1이 되는 거예요. 요 b1. b1에 r에 n-1제곱 빼기 1. 항의 개수가 n-1개입니다. n-1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n-1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두 번째 여기가 뭐냐면요. 요 식을 여기로 다 넘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a n 플러스 2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에 a n 플러스 1 넘어가면 플러스 2에 a n은 0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도 여기가 좀 PQR인데요. PQR의 합이 0이 돼야 됩니다. 1, 마이너스 3, 2처럼 다 0이 될 때 0이 되면은 요것도 요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통 이 점화식이 보면요. 관계식이 n하고 n 플러스 1 요렇게 있는 게 있고요. n 플러스 2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등차도 보면 두 가지, 등비도 두 가지 이렇게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 개차가 등비되는 것도 요 형태도 있고 요 형태 똑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공비가 여기서 P분의 R이 돼요. 이렇게. 아까 요 식에서는 공비가 P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외우고 있으면 만약에 요 형태가 나오면 바로 요 공식을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면요. 첫째 항이 만약에 5고요. 그 다음 관계식이 a n 플러스 1이 2에 a n 빼기 1. 자, 막 이렇게 주어졌어요.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요. 교과정에 빠졌을 때는 이 문제는 잘 안 낼 거예요. 낼 수도 있는데, 자, 이거 풀이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요게 지금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요. 공비가 바로 2가 되겠죠? 그럼 이 공식 바로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첫 번째 항이 5고요. 더하기 이 공비가 2입니다. 2 마이너스 1분의 B1을 구해내야 돼. B1이라는 거는 자, A2 빼기 A1 이게 B1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항까지는 알아내야 됩니다. 5 집어넣어 보면요. 10 빼기 1이니까 9 되겠죠. 이렇게 9. 두 번째 항이 9. 그래서 9에서 5를 뺀 게 4. 이게 B1이 되는 거예요. B1 값.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식에 그냥 대입하면 돼요. 2에 n-1제곱 빼기 1 이렇게입니다. 이건 1이고요. 이거 곱해보면은 2에 n 플러스 1 되고요.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플러스 1.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요. 이거 또 다른 방법은요. 치환하는 방법인데요. a n 플러스 1 더하기 c. 일단 c를 미지수로 잡고요. 요 앞에 계수가 2죠. 2로 묶은 상태 여기도 a n 플러스 c. 한 다음에 요거 식이랑 같아지는 이 c를 찾아요. 그러니까 전개시켜 보면 여기 2c 나오죠. 여기 c 나오죠. 여기 넘겨서 빼주면은 c가 돼요. c 값이 여기 마이너스 1이죠. c 값이 마이너스 1이면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a n 플러스 1 빼기 1은 2배의 a n 빼기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덩어리로 보면은 자, 이 수열은요. n번장에다 2를 곱하면 그 다음 번째 수열이 나오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되는 겁니다. 등비수열.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요. 자, a n 빼기 1. 요게 지금 일반항입니다. 요 식이요. 자, 첫째 항은요.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a1 빼기 1. a1 값이 아까 5라고 했으니까 4가 되겠죠. 첫째 항은 4가 되고요. 공비는 2니까 2에 n-1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넘겨주면 플러스 1 하면은 일반항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는요, 학교에서는 보통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서술형 나오면은 지금 제가 두 번째 보여준 방법, 요 방법으로 가시고요. 이거는 혼자만의 방법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점화식에 AN과 SN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보면 다 AN만 관계잖아요. 아니면 이게 다 SN, SN이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AN과 SN이 같이 있으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얘를 이용을 해서요. SN에서 SN-을 빼면 AN 되는 거. 요거 이용을 해서요. 다 AN이 나오게끔 합니다. AN으로 다 바꾸던가 또는 원래는 SN으로 다 바꾸던가 AN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AN으로 다 바꿉니다. 바꾸면은 우리가 배웠던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좀 하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머지. 자, 나머지는요. 자, 이런 거 이외에, 기본적인 거 이외에 나머지는 도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수열은요, 수열의 규칙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단순히 공식 한두 번 써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더더군다나 수능이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서는 더욱더 안 나와요. 본인이 일정한 그런 어떤 규칙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쭉 나열하다 보면요, 이 주기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주기성 살피는 문제.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직접 나열을 해봐야 돼요. 나열을 하다 보면은 주기성이 발견됩니다. 또는 이런 점화식이 나왔을 때 역수치하는 것도 있고요. 로그치 해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치환하는 거. 어려워지면 이 치환이 많이 또 나와요.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래서 상위권으로 갈수록 치환을 잘 봐야 됩니다. 일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요. 식을 조작해서 같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학생분들이요. 기본적으로 이 등차, 등비, 합, 곱 여기까지는 보자마자 다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AN과 SN 같이 있으면 이거 이용하는 것도 한 중위권 이상 올라가면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차는 선택이긴 한데 일단 상위권 학생들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 있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 방법이에요. 증명 방법인데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고요. 꼭 1이 아니라도 돼요. 시작하는 겁니다. 뭐 2부터 성립하는 걸 보일 거면 2부터 해도 돼요. 자, 시작하는 거.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고,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가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걸 보여주면요. 이게 지금 문자기 때문에 n에 1을 대입해 보면요. 1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2가 성립하는 거겠죠. 근데 1이 성립하는 걸 위해서 보였기 때문에 2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k에 1을 대입하고 읽어보면 2가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3이 성립하는 걸 보였죠. 보였는데 그 전에 2가 성립하는 걸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또 3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결과를 써놓고 찾으면 좀 쉬워요. 이걸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이 수학적 귀납법의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결과가 뭔지를 알면요, 우리 방향성을 찾기가 쉽습니다. 가로넣기 문제 같은 것도 찾기가 좀 쉬워져요. 그리고 부등식이 등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는데요. 부등식이 좀 더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A가 C가 있는데 C가 더 큰 걸 이걸 보이고 싶어요. 자, 얘를 보이고 싶은데 이게 바로 증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자,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A가 C보다 작다. 이렇게 증명이 돼요. 중간에 이런 B 같은 게 튀어나와요.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왜 튀어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요. 갑자기 전개시켜 나가다 갑자기 뭐 B 빼기 A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대소 관계를 보여줘서 결국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알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 1 더하기 3 더하기 5에서 2n-1이여 n제곱을 자, 이걸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이는 과정이다. 가로넣기 문제인데요. 이거 그냥 해볼게요. 가로넣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 주관식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수학적 귀납법 우리 구조를 생각하면서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1, 2 이렇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는 겁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구조를. 첫 번째 성립하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뭐다? 가정한 상태에서 n이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좀 이렇게 해보면 첫 번째 자, n이 1일 때 보겠습니다. 자, n이 1을 집어넣으면요. 좌변의 모양은요. 1 더하기 3 더하기에서 어디까지? 요게 나올 때까지. 요게 끝항입니다. 끝항의 모양이 얘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이 몇 개인지는 다 틀린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항이 무조건 많은 게 아니라 n이 1인 경우는 여기 1 집어넣으면 1 나오죠. 1. 그러니까 1부터 더해서 1 나올 때까지인데 1이면 그냥 항을 하나만 더하라는 소리예요. 의미가요.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무조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첫 번째 항이니까 그냥 1만 더해지니까 좌변은 1이 되는 거고요. 자, 우변은요.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1. 그래서 성립했죠? 성립하는 걸 보였습니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 그럼 이 식을 써놓으세요. 자, 이 식을 k일 때 1 더하기 3 더하기 5 땡땡땡 2k-1까지의 합이 k제곱이라고 가정한 겁니다. 이걸. 가정한 상태에서 우리의 목표는 k 플러스 1일 때가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빈칸 놔두고요. 마지막 이 아래쪽에 k 플러스 1일 때의 모양을 또 쓰세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해가지고 k 플러스 1이면 뭐냐면 이 전항이 2k-1이 있고요. 그 다음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면 2k 플러스 1까지 더하는 건데 요거 있고요. 이 전항이 요것도 있는 겁니다. 쭉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우변은 여기도 n에 k 플러스 1 들어가면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보통 이제 좌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여기를 같게 만들어줘요. 같게 만들어주면 2k 플러스 1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변에 뭘 더한다? 2k 플러스 1을 더합니다.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수학적 귀납법 구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통 덧셈 같을 때는 이게 가로넣기로 나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좌변은 이 모양이 나왔죠. 그쵸? 모양이 나왔고 이제 우변이 요게 정리해서 이 모양이 되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되죠? 요거 완전 제곱 되겠죠. 요 모양 바로 나오네요. 그쵸?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식 변형해가지고 요 모양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볼게요. 이제 1번 자 뭐일 때 그랬어요. 뭐일 때 n이 1일 때 이렇게 되겠죠. n이 1일 때 좌변은 1 우변은 1이므로 기억이 성립한다. 시작입니다. 시작하는 거. 그 다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요. k일 때의 식이 있죠. 자 가로넣기 문제에서는요. 요거 이렇게 표시하고 가야 돼요. 자, 요게 100% 쓰입니다. 무조건 쓰이기 때문에 이걸 표시를 해놓고 가세요. 보통 한 번 쓰여요. 많이 쓰이면 두 번 쓰일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한 번 쓰이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k 플러스 1번째 항에 뭐를 더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모르면 목표가 뭔지를 모르면요. 그냥 이것만 넣고 여기서 뭘 더하지? 막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관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어렵겠죠. 서술형으로 나오면 당연히 어려우니까 당연히 이제 객관식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보기 같은 거 보면서 맞춰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2k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예요. 나의 2k 플러스 1을 더하면 좌변 이렇게 되고요. 우변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k 플러스 1의 제곱이므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1, 2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기억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 결과 이걸 알아야지만 이 방향성이 보이는 겁니다. 이걸 써놓고 푸시세요.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보면은 기본적인 거 등차, 등비, 합, 곱 그리고 나머지는 도전이다. 주기성 살피는 것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요. 주기성 살피면서 도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의 구조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이고 이게 다 하나의 쌍이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글씨 자체를 이만큼을.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n이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하는 걸 보인다. 그리고 결과를 써놓고 찾으면 방향성을 찾기가 좀 쉽다. 그리고 부등식 어려운 문제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비 같은 게 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이해해야 된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